예, 지난 강의에 이어서 수식과 연산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환에 관련된 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형변환도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타입을 컨버전 시키는 겁니다. 형태를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시의 그 데이터의 형의 변환이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변환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적인 형변환이 있고요. 명시적인 형변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적인 형변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 명시적인 형변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명시적인 형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동적인 형변환은 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입 연산 시에 형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대입 연산 우리가 배웠죠. 이 정수 연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형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 연산을 할 때도 형변환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적인 형변환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적인 형변환에서 그 대입 연산 시에 이제 자동 형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올림 변환이라는 게 있고 이제 내림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 변환은 프로모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F라는 변수를 이제 더블 형태로 선언을 하고요. 다음에 그 선언한 이 F라는 변수에다가 정수형 상수 10 그리고 20 이걸 더해서 F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그런 연산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올림 변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정수 형태가 되고 요건 이제 실수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수가 실수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30.0이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훨씬 더 이제 큰 장소에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내림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림 변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int i 해서 이제 i를 정수형 변수로 선언했고요. i에다가 이렇게 실수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i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3.14159 하면은 이 소수 이하 14159 같은 경우에 트렁케이션 잘려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에는 3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림 변환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내림 변환은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림 변환을 하게 되면 결국 이 경고 메시지를 컴파일러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F라는 변수 안에다가 10과 20을 집어넣을 때 30.0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경우 i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3.14159에서 이런 실수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3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14159라는 소수 이하의 값들은 내림 변환에서 이제 잘려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값 손실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컴파일러가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문제를 통해서 올림 변환과 내림 변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변수를 이제 세 개를 선언했죠. C라는 변수, I라는 변수, F라는 변수. 캐릭터로서 선언했고 int형, 플롯형으로 각각 세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자, 먼저 이제 C라는 변수에다가 숫자 10진수 이제 만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I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1.12345 플러스 10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고요. F라는 변수에는 10과 20을 집어넣습니다. 10 더하기 20이죠. 자, 먼저 이 밑에 걸 한번 이 밑에 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는 플롯 형태로 선언을 했죠. 거기에다가 정수 상수 10, 정수 상수 20을 더해요. 그럼 이건 이제 올림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0점 이렇게 30.0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소수 이하 6자리까지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 이하 6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올림 변환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요거는
이게 i라는 게 이제 정수형 변수로 이제 선언한 거죠. 1.23456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수고, 이건 이제 실수 상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정수 상수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연산하면은 11.23456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i라는 거는 정수형 변수니까 11 이하에 있는 값들은 잘려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트렁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값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1만 들어가는 거죠. 11.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더블에서, 그죠? 더블에서 인트형으로 변환이 되면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나타내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1.23456 이 계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값손실이 잘려나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값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요것들을 보면 요거, 자, 10진수로 많이 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제 처리되는 거냐면 캐릭터라는 거는 한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한 바이트, 8비트. 그죠? 한 바이트. 8비트죠. 자, 이 만을 여러분들이 이진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 만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떤 값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값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요 값이에요. 10진수 만을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표현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다 못 들어가죠. 이건 지금 8비트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캐릭터 형태는 8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8비트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비트 하위에 있는 8비트 요거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손실이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만 들어가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1, 2, 4, 8, 16이라는 값이에요. 16. 그러니까 이 C라는 변수에는 16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16. 그 앞에 있는 이런 100, 111 이런 값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위에 한 바이트만, 1바이트만 저장이 되고 나머지 이제 잘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그리면 이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손실이 발생한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캐릭터형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정수 상수를 이제 캐릭터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값손실이 발생한다는 메시지가 경고 메시지가 출력이 이제 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림 변환과 올림 변환에 관련된 예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정수 연산을 할 때 자동적으로 형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 연산을 할 때 캐릭터형이나 또는 이제 쇼트형, 그죠? 이렇게 이제 캐릭터형이나 이런 쇼트형을 갖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트형으로 변환이 돼서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컴파일러가 C 언어에 있는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인트형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 캐릭터형은 한 바이트, 쇼트는 우리가 이제 2바이트짜리의 그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 쇼트 형태다. X라는 변수가 캐릭터, Y라는 변수가 쇼트죠. 거기는 10과 20이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를 컴파일러가 이렇게 인트 형태로 자동적으로 형 변환을 시켜서 승급을 시켜서 연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컴파일러가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트형이 가장 자연스럽게 CPU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이렇게 인트형으로 바꿔가지고 연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Z라는 기억 장소에는 30이 들어간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식 연산을 할 때 자료가 이제 자료형이 이제 승급되는 형태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료형이 이제 혼합돼서 쓸 경우에 더 큰 자료형으로 통일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인트 하고 이제 더블을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인트와 더블 중에 인트는 4바이트짜리죠. 더블은 8바이트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8바이트 더블이 큰 거잖아요.
큰 쪽으로 승급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더블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 10.0 더블은 이거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트형이 더블형으로 이제 승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1.2345 더블 형태로 해서 결과도 마찬가지 더블 형태로 해서 11.2345 이렇게 처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서로 다른 자료형일 경우에 더 큰 자료형으로 승급이 돼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자동적인 그 형변환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그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형변환이 되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시적인 형변환. 우리가 이제 캐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명시적인 형변환을 쓸 때는 이렇게 가로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써줘요. 인트면 인트, 뭐 더블, 뭐 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변환시키고자 하는 자료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상수나 변수들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nt 1.23456 하면 이거는 실수지만 자료형을 정수형으로 변환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다음에 이거는 x라는 변수를 더블형으로 형변환하겠다. x 플러스 y라는 값을 롱 형태로 형변환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3456 같은 경우에 인트 형태를 하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소수 이하는 이제 잘려 나가는 거니까요. 1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형변환이라는 것이 변수의 형이 변환되는 게 아니라 단지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형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변수 자체는 그대로 있고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값만이 형변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읽고 여러분들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변수 자체의 형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블 x를 하게 되면은 x라는 변수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블 형태로. x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더블 형태로 이제 바뀌는 형태다는 얘기죠. 그걸 꼭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경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동적인 형변환과 명시적인 형변환의 이제 차이점을 소개를 했는데, 자, 한 번씩 보면은, 자, int i, 더블 f, i 변수, f 변수를 각각 int형과 더블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내려와서 3번을 보게 되면은, 자, f는 이제 더블형으로 선언한 거죠. 근데 이제 정수 상수다는 얘기죠. 그죠? 4분의 5를 이제 연산한 겁니다. 나누기 연산한 거죠. 그러니까, 정수지만 F에 저장이 되면서 F는 지금 더블 형태 실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몫이, 목을 갖고 이제 처리하는 얘기인데 목이 이제 이렇게 1.0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1이 아니라 1.0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승급으로 더블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5라는 거를 더블 형태로 명시적으로 형변환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상수 앞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형변환한 거죠. 5를 부동소수점으로 변환해서 4라는 정수값과 나눗셈 연산한 거예요. 결국은 부동소수점 실수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경험입니다. 이번엔 4를 더블형으로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시킨 겁니다. 요거는 5와 4를 이렇게 전부 다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시켜준 형태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변환이 돼서 결과값들이 들어가겠고요. 다음에 7번은 요거는 그 1.3, 1.8 더하니까 이제 3.1이 되겠죠. 3.1인데 i라는 거는 정수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결국 i에 들어가는 거는 3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3.1. 그래서 1이 트렁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3. 값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요거는 인트형으로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1.3이니까 1을 취할 거고 요거는 1.8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을 취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1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i에는 2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인 형변환이에요. 이 자체 1.3이라는 그 값 자체를 정수형으로 이 상태에서만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1로. 1.8도 여기서 1로. 그래서 두 개 갖고 연산하죠. 결국은 i에는 2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적인 형변환과 명시적인 형변환의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관계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연산자는 이제 두 개의 피연산자 간의 어떤 관계를 말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X와 Y라는 두 개의 이제 피연산자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같으냐, 이렇게 느낌표하고 이제 어사인먼트 표시는 이제 두 개가 서로 다르냐, X가 Y보다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은가,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형태가 이제 관계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사용한 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두 개의 피연산자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연산자의 기호들을 삽입해서 표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 표현 방식이 이제 되는데요. 자, 사용한 예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관계연산자에서는 항상 그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즉 참이면은 1, 거짓이면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참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참과 거짓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1과 1이 같으냐? 같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 나오는 겁니다. 1이라는 값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결과값으로. 다음에 1과 2가 같지 않으냐? 맞죠? 같지 않습니다.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1. 2가 1보다 크다. 참이죠? 1. 자,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조건이라면은 1을 생성하는 거고,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1이 되는 거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참이죠. 1. 1과 0 서로 다르죠.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0을 이제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관계연산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연산자를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사인먼트 표시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경우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y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x라는 변수에다 전달하라. 이 대입연산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야 x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y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서로 이제 같으냐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은 1, 다르면은 0. 이게 이제 수식의 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식의 값이 완전히 달라버리면 결과값이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꼭 붙여서 써줘야 관계연산자에서 이제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는 관계연산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이건 잘못된 방법을 이제 사용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에 있는 값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뭐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x 변수가 값이 3이나 4면은 이런 조건을 이제 만족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x라는 값이 만약에 8이 됐다. 8이 돼도 결과값을 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 한번 자, x값이 예를 들어 8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2와 8을 비교해요. 그러면 2와 8을 비교하면 8이 크죠. 참입니다. 1을 만들어내요. 그죠? 1. 결과값 1. 그리고 이 1과 이 5와 비교를 해보니까 1과 5가 비교해보면 5가 크죠. 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참인 걸로 판정을 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이게 x값이 8이 돼버리면은 2보다는 8이 크지만은 5보다는 5가 8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수식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잘못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식을 쓰려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엔드 연산자가 되는데 이렇게 x가 2보다 크거나 크고 그리고 x는 5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엔드 연산자를 표현을 해줘야 정확한 표현값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연산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nd, n%, 두 개를 붙이는 경우에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 표시, 막대 표시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느낌표 표시. 그러니까 and, or, not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사용한 예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not 같은 경우에는 그 피연산자가 이제 하나죠. and나 or 같은 경우는 이제 피연산자가 두 개가 돼야 되고, not 같은 경우에는 피연산자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nd는 두 개가 모두 참이면 참, 하나만 거짓이더라도 이제 거짓 형태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x랑 y라는 이제 값들이 있었을 때 경우의 수가 이제 네 개가 나오겠죠. 네 개가 나오면 and 연산을 취하면은 두 개가 참이면 다 참이죠.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전부 다 거짓으로 판정을 합니다. 오화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죠. 그렇죠? 두 개가 다 참이면 참이고요. 네, 이렇게. 나티 연산은 반전을 시켜주는 거죠. x가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이렇게 이제 반전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처리 과정을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건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배웠던 그 연산자가 이제 되는데, 자, 1과 2가 같으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1과 2가 같으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까? 거짓이 되겠습니까? 서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음에 2와 2가 같으냐? 같죠. 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여기서 참. 그러니까 0과 2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제 이 논리연산자 중에서 오화연산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죠. 오화연산은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죠. 그러니까 거짓, 참이니까 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뒤에서 이제 물론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관계연산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관계연산자고, 이게 이제 논리연산자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수식에 두 개 이상의 어떤 그 연산자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면은 얘들을 먼저 연산하고 나중에 이 오화 연산을 시켰는데, 이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관계연산자가 결국 관계연산자가 이 논리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예요.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먼저 처리하고, 얘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오화 연산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not 연산자를 적용한 경우는 지금 보면은 not zero. 결국은 이제 그 제로의 발을 취한 거니까 1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not 3입니다. 그러니까 시언어에서는 0이 아닌 건 전부 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음수도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 3도 참이에요. 근데 참인데 그 not 취했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거짓으로.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3 자체는 참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not 연산을 취했기 때문에 거짓이 되어버린다.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에 not을 취한 거니까 결국은 참 1이 이제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0이 아닌 음수나 양수나 0 이외의 다른 값들은 전부 다 참으로 간주하고 처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논리연산자에서 다뤘던 and, or, not 연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연산을 보게 되면, 자, 요거죠, and 연산자. 자, 예를 들어 age라는 변수에 27, 토익이라는 변수에 80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30이 2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조건 만족한다는 얘기. 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건 만족하죠. 참. 그러니까 참 1과 1. 그걸 갖고 and 연산을 취하니까 두 개가 다 같으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죠? 관계연산자가 이렇게 논리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들을 먼저 처리하고, 물론 이제 가로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and 연산
논리 연산을 하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드 연산자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화 연산자. 이게 이제 오화 연산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AJ 27, 토익이라는 변수 699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이 조건은 만족하죠. 참, 1이 나올 겁니다.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죠. 그죠? 거짓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두 개를 오화 연산에서는 하나만 참이면 참이니까 1을 만들어내겠죠. 이게 이제 오화 연산이 되겠고요. 다음에 낫 연산이 되겠습니다. 낫 연산이 이제 반전을 취하는 거죠. x 변수에 1이 있다면은 낫 x를 취하면 x는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에 그 낫 연산을 취하게 되면은 1은 참이고 그 낫을 취했기 때문에 0이 들어가는 거죠. 그 리절트에는 0이 대입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 2와 3이 같냐, 그 연산자죠. 2와 3이 이제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다. 이거는 이제 거짓이죠. 0입니다. 0. 그죠? 0. 근데 0에다가 낫을 취했으니까 결국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에는 1이 대입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장들을 그 논리 연산식으로 이제 표현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겁니다. 조건에 의한 이제 논리 연산자의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x는 1, 2, 3 중에 하나인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부분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코딩할 수 있다는 얘기죠.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거나 또는 x가 3이거나, 그죠? 이 중에 이제 하나가 해당되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오화 연산, 이게 이제 오화 연산을 의미한 거죠. 다음에 x가 60 이상이고 100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엔드 연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0보다는 이제 미만이니까 100보다 이제 작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엔드 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낫을 취해주면 x가 0도 아니고 그리고 x가 1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음수라는 값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x가 0이 아니고 x가 1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낫과 엔드 연산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문제, 그 예제 프로그램을 갖고 한번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두 개의 이제 일단 정수를 입력해서요. 키보드로부터 이제 받아들이죠. 여기서 지금 보면 x 값과 y 값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과 0을 이제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엔드 연산을 취하죠. 엔드 연산을 취하면 1과 0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결과값은 제로가 되겠죠. 0이 나올 거고요. 5와 연산을 취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참이면 참이니까 1이 나오겠죠. 1이 나올 거고. 다음에 이 세 번째 출력 결과값은 x의 낫을 취한 거니까 x 값이 첫 번째 값 1이니까 거기에다가 낫을 취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0이 나오겠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and, or, not 연산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그 예를 한번 보면은요. 자, 우리 이번에는 그 어떤 연도를 입력을 해서 그 연도가 윤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평년인지 이걸 이제 그 알아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윤년을 알아보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키는 이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 동일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엔드 연산과 오화 연산이 이제 혼합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려면 조건이 일단 이 연도가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그 연도를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또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4로 나누어
연도가 이제 4로 나누어지지만 100으로는 이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 요걸 이제 하나 조건이 되겠고요. 또 다른 조건은 연도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거는 윤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겁니다. 요게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이제 첫 번째 수식이죠. 연을 4로 나누어서 만약에 나머지 값이 0이다.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뭐, 2열을 10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를 이제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의 엔드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나 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2어가 400보다 2열을 이제 400으로 나누어서 결과값이 나머지 값이 0으로 이제 된다면은 그건 마찬가지로 또 윤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게 이제 가장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거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절트가 이제 1이 나온다는 얘기. 1이 나오면은 윤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제로가 나오면은 이거는 평년에 해당이 되는 이건 참이란 얘기죠. 거짓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윤년이 아니라 이제 평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은 표현이 있는데 이 가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뭐 연산은 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이제 가독성 훨씬 더 이제 프로그램을 보기가 좋다는 얘기죠. 일목요연하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이것들을 딱딱 구분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도록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죠. 괄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는 되겠지만은 괄호 표현으로 훨씬 더 이제 가독성을 높여줬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단축 계산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축 계산은 말 그대로 그 계산을 이제 짧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조건을 봐서 뒤에 조건을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건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뒤에 거를 이제 계산하지 않아도 앞에 연산에서 어떤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연산자들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 수식의 값을 얻어내는 그런 기법이 되는데, 그러니까 논리연산에서는 이제 모든 피연산자가 이제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에 이런 수식이 있다고 보면 자, 이런 수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엔드 연산입니다. 그러면 이 연산을 한번 딱 보면 2와 3을 비교했을 때 이 조건이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뭐가 나오든 간에 엔드 연산자에서는 하나만 제로면 제로기 때문에 이 뒤에는 보지 않아도 결국은 이 값은 결과값은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뒤에 거는 연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단축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뒤는 뭐 0이 나오든 이 뒤에 값이 0이든 1이든 결국은 엔드 연산을 취하면 0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런 경우 오화 연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자, 3과 2를 비교할 때 3은 2보다 크다. 이게 참이죠. 2를 만들어낼 겁니다. 참으로. 그러면은 이 뒤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화연산에서는. 왜? 오화연산은 하나만 1이면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연산은 뒤에가 0이 됐든 뒤에가 1이 됐든 결국은 결과값은 1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은 연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단축 계산에 관련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식이 만약에 더 길게 늘어선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수식이 복잡한 수식이 아니지만
더 복잡한 수식이라면은 훨씬 더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계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는 연산자, 논리연산자는 어떤 것이냐? 자, 두 개가 모두가 1일 경우, 1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제 AND 연산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ND, OR, NOT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AND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가 거짓이면은 거짓이 돼 버리는 거죠. OR는 하나만 참이면 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네. 자, 다음 11.2 두 번째 문제. 하나의 수식에 정수와 부동소점수가 섞여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두 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정수, 하나는 실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소점수 이런 현상이 섞여 있다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이 정수가 실수로 승급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형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수가 실수로 이제 승급이 돼 버려서 실수 플러스 실수 해서 이제 결과가 부동소수점으로 처리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런 수식의 값, 예를 들어서 뭐 3이 이거 이제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자, 요거는 그 두 개의 그 관계연산자가 이제 되겠죠. 3과 2를 비교하니까 이 조건은 어떤 결과예요? 만족하는 조건이죠. 1을 만들어낼 겁니다. 참. 그리고 더하기 뒤에는 일반 숫자 연산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6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14번. 네. 자, not 3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C 언어에서는 0이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이면 이건 참입니다. 자, 참이죠. 1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발을 취했죠. 그러면은 제로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또 not를 취했죠. 그러면은 1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결국은 이제 환원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을 하더라도 이거는 참이라는 얘기죠.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참이니까 참, 거짓, 참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참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이런 문장이 있죠. persons라는 변수가 3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리고 플러스 count 라는 변수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한데 이제 이 조건이 이제 persons의 변수의 값이 이제 지금 2가 들어가 있다는 가정이죠. persons이 2가 들어가 있었을 때, 자, 이걸 보면은 결국 2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관계연산자에 의해서 거짓으로 판명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2가 3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0을 반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ND 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는 볼 필요가 없다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가 1이 됐다면 이 뒤를 봐야죠. 그죠? 근데 여기가 0이 됐기 때문에 AND 연산에서 하나만 0이면 무조건 0이니까 여기 뒤가 1이 되든 0이 되든 결국은 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뒤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축 계산을 예를 들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0이 돼버리면 뒤에는 연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가 만약에 이게 1인 참인 조건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person이 뭐 4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인 조건이 돼버리니까 이런 참인 조건일 때는 마찬가지 뒤를 봐야죠. 그죠? 뒤가 거짓이거나 참여이라면은 이 조건에 의해서 결과값이 다르게 이제 생성이 되니까
뒤에 걸 이제 조사해야 되지만 앞에 게 거짓이라면은 뒤에 거는 볼 필요가 이제 없는, 연산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을 때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C라는 변수에 이제 들어가는 값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A에 100이 들어가 있고요. B에 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라는 변수에서는 이 연산의 결과값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던 연산자죠. 이 관계연산자입니다. A와 100이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동등하냐. 그리고 B는 200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오화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이 연산을 하죠. 여기 이 연산을 해보면은, A가 100과 같으냐? 같죠. 참이 나올 겁니다. 참. 그죠? 참. 자, 참이 나오면은, 오화 연산이죠. 참이 나오면 뒤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단축 계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화 연산이니까 앞부분이 참이 나왔으면 뒤가 뭐 0이 나오든 거짓이 되든 참이 되든 결국은 참이 돼버린다는, 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연산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거짓이 돼버렸다면은, 이걸 이제 뒤에 걸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앞부분에서 1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축 계산에 의해서 뒤에는 연산이 안 되고 결과값 C는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